쉽게 설명드리자면 학교 폭력의 경우에도 그 가해자가 저지른 폭력의 종류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해자가 학교 폭력의 수단으로 폭행을 했다면 폭행죄, 협박을 했으면 협박죄, 강요를 했으면 강요죄가 이렇게 적용을 돼서 그에 따른 처벌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인데요. 다만 그 학교 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미성년자 사이의 사건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판결을 선고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해자가 19세 미만이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년법의 적용을 이제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소년법의 경우에는 그 제정 목적이 청소년들에 대한 그 품행 교정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이 좀 경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렇게 막 논란이 되는 것처럼 양 당사자가 이미 성인이 된 후에 예전에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그 가해자는 일단 성인이 됐기 때문에 소년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성범죄 이에 따른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양 당사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소년법상의 처벌을 이제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해자의 행위에 따른 그 형법상 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형법상 공소시효를 이제 보시면 되시는데요. 그 대표적인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5년으로 형법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 시부터 이제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제 고소라든지 처벌이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힘들다고 보여지는 것이 왜냐하면은 형법에는 이제 공소시효가 있지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또 소멸시효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법에서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만 손해배상을 이제 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또 따져봐야 될 것이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또 소멸시효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사건은 이제 흔치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문제된 유명 스포츠스타 학폭 논쟁의 사건처럼 상대방 측 변호사가 스포츠스타한테 당신이 소를 제기해라, 그럼 내가 그 소송에서 증거를 내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 피해자 측에서는 소멸시효,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주장하고 있다고 이제 봐도 되는 거죠. 최근의 사태들이 주로 이제 온라인에서 폭로전의 양상을 띠고 있는데, 또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이라면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이 돼서 정보통신망법상 그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제 처할 수 있는 좀 중범죄에 해당하는 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짓 학폭으로 입은 이제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와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그 거짓 유포를 한 기간이 오래되는지, 얼마나 반복적으로 또 명예훼손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 이제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면 명예훼손의 피해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보상금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